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주린이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린이 영상은 차별화 장세, 수란매 장세, 변동성 장세 등 장세의 특징들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건데, 결론은 그래요 여러분. 저 장세에 따라, 여러분들이 장세에 따라 매매 기법과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켜야, 이제 이종복이의 방송 제목은 원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죠. 대한민국 실전 매매 최고수라는 말은 나밖에 못 씁니다. 이종복이의 기법과 비기들은 매매를 잘하는 어떤 그거에 특화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 얘기를 할 때 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매매 기법과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켜야,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고, 나머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실전 매매로 성공할 수 있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슬쩍 등허리에 땀나고 이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 땀도 좀 닦아줄 겸 차가운 아이스크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다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땀 닦아주고 아이스크림 주면서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은 유효기간이 3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점을 잘 참고하고 이 장세별 특징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참고하라,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종복 영상의 특징, 2021년 이종복 영상의 특징은 1월 달에 어느 시점에서 내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눈병 나고 막 그랬던 거 보여줬죠?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줬던 얘기의 핵심은 개인들의 무차별적인 매수였어요. 그죠?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 한 10위권에서 20위권 정도 종목의 개인들의 무차별적인 매수가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대형주는 그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주면서 리스크 얘기를 좀 했었을 겁니다.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생기면 멀쩡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같이 빠지면서 리스크가 같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선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해줬었고요. 제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와갖고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 평생 그냥 일터에서 일만 했던 사람들이 빚내서 주식해갖고 돈 좀 벌었다고 뉴스에 나왔을 때도 내가 리스크에 관해서 얘기했었죠.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무경험이 위험한 걸 얘기해 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시스에 의한 시장 특징 해갖고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베이시스와 주식시장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았죠. 근데 연초에만 또 그게 안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결국 여러분들이 베이시스에 의한 시장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떼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까도 내가 회원들한테 그 얘기 해줬는데 요새 지금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왜 들어가느냐, 주린이 필정에 차별화 순환매 변동성 장세의 특징과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되려면, 과로하고 주식으로 돈 벌려면 필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나의 행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종복의 노하우인데 여러분들한테 오픈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게, 금융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얘기도 내가 자주 얘기했죠. 지금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 해외 선물 내가 13,650부근에 매도를 줄 때 1차 청산 지점을 13,500 정도, 아무리 못 나와도 13,500은 나온다라고 하면서 줬던 마지막 지지가 13,170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해외 시장이 오늘 13,194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500에서 청산시킨 사람은 300을 못 먹게 된 거죠. 아니, 안 먹은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 더 먹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냥 가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원래는 지금 종목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이 종목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인데 지나고 나면 다 보여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61선에 부딪히고, 여러분 보세요. 61선에 부딪힐 당시에 하락하고 있는 61선을 넘어가면 결국은 눌림목이 나온다. 근데 상승장 상승 추세에서는 전저점을 안 깨고 돌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저점을 안 깨고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것은 상승 추세장. 하락장 하락 추세는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밀릴 때 저점으로 밀렸다가 올라갈 때 20일, 60일을 못 넘고 다시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깨진 저점에서 저항을 받거나 21선의 저항을 받고 또 저점이 깨지고 또 올라갈 때 부딪히고 또 밀릴 때 저점이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팁 또 얻어갈 수 있죠. 만약에 오늘 이후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13,200에서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약간은 처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13,200에서 13,100 수준 정도까지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돌아서 저점을 안 깨고 돌면 다시 이쪽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 정도는 기본으로 알 수 있잖아. 이런 걸 알고 주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념 없이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지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여기까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파생을 하든 투자를 하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지. 시장의 방향과 시장의 추세를 알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급락했죠. 반등 줄 때 61선 부딪혔죠. 다시 밀릴 때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갔지만 61선을 못 넘어갔죠. 그리고 다시 깨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으로 빠지면서 이게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기서 바닥에 나온 거야. 그러면서 장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은 13,500 지점에서 안 깨졌으면 돌 수가 있었는데 13,500 지점을 장대 음봉으로 깼으니까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 저항을 얘기할 때 최고로 큰 목표치와 최고로 작은 목표, 최고로 큰 목표치와 최고로 큰 아랫단 목표치를 주지 않습니다. 중간 지점의 목표치와 아랫단도 중간 지점 정도의 목표치를 주는 게요. 그리고 나머지 움직임을 본인들이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자, 패스시키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과 같은 얘기를 가슴으로 듣는 사람들은 미래에 나한테 충성도가 높은 회원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안 듣거나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궁합이 안 맞게 되는 거지. 팔고 나서 더 올라갔네. 그죠? 사자마자 밀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그렇게 잘 가던 비트코인이 여러분 이종복이가 매도 얘기하자 보세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매도 타이밍을 얘기하자마자 여기 보면 최고점이 6천 몇백만 원에서 음봉 두 개가 엄청나게 큰 음봉 두 개가 뚝 떨어지죠. 역시 이종복은 아랫단 하방으로 움직이는 그 타이밍과 그 변곡점에 특화된 전문가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님은 이종복이가 변동성장 예측해주고 하락장을 맞춰줘도 여러분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복이가 파생하는 사람들,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야간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야간에는 방송을 2번밖에 안 한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지. 그래서 놓친 돈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까먹은 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패스시키고. 최근에 테슬라하고 애플이,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 들어갔죠? 애플이 자율주행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걸 과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종복은 이걸 사장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나스닥 시장이 약한 것은 결국은 테슬라하고 애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길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아들내미가 편집하려면 내가 영상을 20분을 뜨면은 최소한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아직 초보 수준이라. 그래서 이 주린이 영상은 가급적이면 내가 조금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현대차와 뭐 LG 그 기아차, 애플카, 자율주행차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부터 애플이 빠지기 시작하잖아. 봐봐. 그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애플은 그게 단점이 되는 거지. 시장에서는 그걸 단점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머스크가 비트코인 샀다고 한 시점부터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만들었던 회사는 핸드폰을 만들고, 그지? 차를 만들었던 회사는 차를 만들면서, 그죠? 그렇게 서서히 변화를 해 나가야지까지만 얘기합시다. 사장 맘이니까. 자, 어쨌든 애플과 테슬라는 CEO 리스크. 그죠 여러분? 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도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예정에 없는 건데 어제 상승률 상위를 한번 보면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급등하는 주식들 보면 얘네들도 다 중소형주이거나 나스닥 시장과 다우 시장이 세게 올라갈 때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올라간 게 없는 종목, 초보자분들한테는 월봉을 보여주는 게 낫지. 보세요, 여러분. 부도 안 맞은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죠, 여러분. 월봉을 보시면, 그죠? 최근에 약세를 주는 주식의 특징도 부도가 안 맞을 위치에서 급등했다가 이제 이격이 벌어져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요새 나스닥 시장을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채권 얘기 좀 해줄게요, 여러분.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 우려로 장이 빠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웃기고 있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아까 내가 정상적인 시장 얘기했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로 가면서 애플과 테슬라가 2, 3%에서 한 5%, 10% 정도 급반등 나오면 나스닥은 다시 13,700대로 올라가 있을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채권 금리 상승의 금리 인상 우려, 채권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장이 빠진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주식시장의 특성상 지금은 장이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좋아할 얘기 하나 해드려 볼게요. 어제 채권 가격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변동성 유발 요인이 되는 거야. 구타 유발자들 말고 변동성 유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채권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하면 그죠? 달러가 강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가 안 나옵니다. 달러는 오히려 약세 기조로 움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내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고 말로다가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달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 인상이 무서워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야.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금리 인상은 지금 시점의 금리 인상은 잘 생각해 보시면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아서 제로금리를 바탕으로 돈을 수경 원을 풀었어. 그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화폐가치 하락에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었던 거지. 요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차별적으로 개념 없이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의 금자만 나와도 그죠? 금리의 금자만 나와도 저렇게 쫄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비투를 하지 않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시장을 백오데이션을 초강력 백오데이션으로 만들어 놓지만 않았어도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주식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막 베팅을 해가지고 백오데이션 시장을 만들어 놨으니 백오데이션 시장이 만들어지면 원래 주식시장이 하락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락해야 될 자산을 계속 사버리니까 하락하고 있던 선물이 끌려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정상 시장이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장세별 특징을 이종복이처럼 디테일하고 실전에 맞게 설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가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조선주가 강하게 가지 않습니까? 조선주가 뭐예요?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을 때는 조선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장세별 특징들과 여기에서 깨알같이 이종복이가 조금 자랑 좀 한 겁니다.
파생하는 사람들 초대박, 해외 선물 초대박, 비트코인도 그렇게 잘 나가던 게 이종복이가 변곡점 얘기하자마자 하방으로 급락. 그죠? 테슬라하고 애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도 얘네들이 또 정신 차리고 올라가면 지금 이 얘기한 게 내가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최소한 고점 매수나 추격 매수를 거의 안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지죠? 절대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종복이 방송을 들으면.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까도 장중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방송을 하려면 좀 차트를 키우라고 했는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렇게 개념 없이 키우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 거래량과 주가와의 관계 설명할 때 며칠 전에 거래량과 주가와의 관계 얘기할 때 LG전자가 바로 거래량 없이 고점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 매도의 급소,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준 뒤부터 주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죠? 자, 그 잘 나가던 삼성 SDI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81만원에서 70만원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치고 올라갔다고 했죠, 여러분. 요 패턴이 원래는 요런 패턴으로 움직일 때, 요렇게 깃발형이나 상승 쐐기형으로 움직일 때는 원래는 하락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원래 얘가 50만원대로 밀렸다가 갔어야 정상인데 여기서는 그냥 올라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운이 좋은 거고, 이런 운이 계속 1년 365일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거고요. 그죠?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밀리는 게 정상이라니까. 자, 반대로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은 쟤네들이 날아갈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던 주식들이죠. 그죠? 저들이 날아갈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던 주식들이 지금은 다시 신고가로 가지 않습니까? 진짜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은 60일선 언저리로 오거나 60일선이 깨졌을 때 매수를 하면 떼돈 번다라는 거 또 확인됐죠.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시장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별화 장세냐 순환매 장세냐 변동성 장세냐를 파악한 뒤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 기법과 자신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로 시장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올라갈 때 빠졌다고 이거 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저들이 올라갈 때 이걸 주워놓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승자죠. 여러분, 여기까지 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하나씩은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종복이 하면 삼성 SDI, LG화학,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증권주는 키움증권. 그죠? 나는 그들 종목들 이외의 주식은 사람들한테 잘 추천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롯데케미칼 움직임 좋죠? 자,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도 내가 아마 2월 초에 1월 말에서 2월 초에 업종 대표주는 차라리 60일선 언저리나 60일선이 깨졌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지금은 가장 완벽한 그죠? 기법이고 가장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 상태의 시장으로 움직이니까 이종복이가 얘기해주는 기법들, 이종복이의 비기들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연초에만 안 맞았던 거지. 근데 연초장은 지금까지 증권 역사상 있었던 장입니까? 단 한 번도 없었던 장입니까? 지금까지 증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장. 이종복 기법 이꼬로 개인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최고이자 최상, 최선, 차선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법이다. 깨알같이 한마디 한 겁니다. 자, 이론 공부를 시켜주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위험한 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요 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3월달에 갔을 때 또 이종복이 또 틀렸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알겠어요?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지 위험한 장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게 왜 많이 빠지는 거냐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미국 시장의 종목들로 얘기해 줬듯이 팡이 급등할 때 못 올라갔던 미국 시장의 주식들도 최근에 팡들이 약하니까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개별주, 그 다음에 조선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민감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죠? 그거와 반대의 주식들은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락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래 리스크 중에 CEO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개별 기업에는 상당히 큰 리스크인데 아직 내가 봤을 땐 덜 빠졌어. 조금 더 빠져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이 비기를 가지고 1페이지서부터 이 유튜브 영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1페이지서부터 이 비기를 가지고 주린이 영상을 드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좀 알지 싶을 타이밍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1년을 가면 중간에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만난다고 그랬죠. 지금도 보시면은 블록체인 관련주 날라가네. 여러분 블록체인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자 넘어가고 이론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차별화 장세와 순환매 장세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장세입니다. 특성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자, 차별화 장세란 대형주가, 같은 대형주가 혹은 같은 우량주라도 특정 모멘텀을 바탕으로 모멘텀이 있는 주식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모멘텀이 없는 주식들은 오히려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거나 소외받는 장세. 요게 연초에는 어떤 거였죠, 여러분? 삼성전자,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 애플카 뭐 이런 거 가지고 걔들이 폭등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조선주, 그 다음에 철강주 막 이런 종목들은, 화학주 막 이런 종목들은 그때 그 당시에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묵은 오마이갓 나 니들하고 안 해? 막 이런 막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모멘텀이 줄어들으니까 그쪽은 잘 안 가고 이제 채권금리 상승에 뭐 인플레이션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요? 금리가 인상될 때 움직임이 좋은 조선주, 그죠? 필수 화학 소재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는 차별화, 누구한테는 순환매인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저렇게 특정 모멘텀, 단발성 특정 모멘텀을 갖고 움직일 때는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가는 거고요. 자, 순환매 장세. 순환매 장세는 특정 업종이 상승한 다음에 다른 업종이 따라서 상승하고 지수가 조정받을만 하면 또다시 다른 업종이 뒤따라 상승하거나 동종 업종에서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고 좀 쉬었다 갈 만하면 옆에 있는 종목이 또 올라가고 그들이 조금 쉴만 하면 또 옆에 있는 주식이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가 순환매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주식시장이 잘 갈 때 막 이쪽 저쪽이 막 급등으로 올라가는 거는 제껴놓고, 그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가 한 3-4% 올라가고 그때 SDI나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한 2-3% 빠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그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한 1-2% 조정을 받을 때 먼저 빠졌던 종목들이 한 3-4%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게 무슨 장? 순환매장. 아시겠어요? 오늘은 전기차가 빠지더니 내일은 화이브지가 빠지고 모레는 제약주가 빠지고 글피는 뭐 무슨 테마주가 빠지고 올라갈 때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내려갈 때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장? 차별화장.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지수가
지지권에 왔는지 이제 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단기 스타일이면 현금을 확보하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중기 혹은 장기 스타일이면 거기에서 좋은 주식이 밀릴 때 조금 분할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하면은 이게 주린이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주도주라는 것은 주도주는 그 시장을 이끌어갔던 종목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도 급등했던 주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 2천억 내외이거나 이하의 종목들이면 테마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몇 조짜리 이상의 종목들이면 그게 주도 종목이 되는 거예요. 주도주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들 중에 그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그건 주도주가 있는 장이라고 하는 거고 시가총액이 몇십조가 되는 종목들 말고 시가총액이 기껏해야 몇천억이나 몇 조 정도 되는 종목들이 그 시장이 움직일 때 급등하고 그럴 때는 그건 주도 테마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주도주란 마디마디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가장 세게 간 종목 그걸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고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 많으면 그걸 주도 테마 종목이다 라고 한다. 여기 주린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수 관련주란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까지 1등부터 200등까지가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건데 지수 관련주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정도 그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새는 그 하위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높아져서 대략 한 20개 정도 되는 주식들을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 정통적으로는 원래 예전에는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왜냐면은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나만 유독 강했고 2등부터는 거의 삐까삐까 했었어요. 다만 어쨌든 지수 관련주란 시가총액이 상위에 있는 주식을 지수 관련주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량주는 지수 관련주가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업종별 종목 여러분들 말만 하면 다 아는 주식 있죠. 자 건설주 하면 현대건설 그 다음에 LG자이 있죠. GS건설 뭐 이런 식으로 증권주 하면 온라인의 대명사 키움증권 그죠? 과거의 대명사 미래에셋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종목을 우리가 우량주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한 20분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 영상의 핵심을 좀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주식시장은 돌고 돌면서 그 구간별로 강세장 약세장 그죠? 그 다음에 급등장 폭락장 이 종목 용어 내가 알려줬죠? 그 용어가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 중에 강세장과 폭등장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다 벌어요. 근데 지금 정도의 장만 돼도 지금은 박스권장이거든요. 박스권장이 단기간에 급등했거나 연초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차별화장이고 그들이 급등할 때 급등하지 못한 종목들을 갖고 얘기할 때는 순환매장 지금 장이 일종의 박스권장이지만 박스권장 속에서도 그런 특징이 있는 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종복이의 말을 잘 듣거나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똥차게만 알아들으면 폭락장하고 급락장을 제외하면 돈을 깨먹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죠. 어떠한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토마토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종복의 실전 기법은 어떠한 장에서도 투자 수익 극대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장이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식장을 보시면은 시간 너무 길게 빼면 안 되는데 자 박스권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400을 저점으로 437을 고점으로 중간에 427 있고 밑에 410이 있는 박스권으로 1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박스권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좋았죠. 말도 안 되는 신고가 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고가가 무슨 장이었어요 여러분? 폭등장.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주식시장이 개념 없이 폭등을 한 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여기서 주식시장이 개념 없이 폭등을 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장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이상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밀려 내려오지만 여기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치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이거 거래가 더 터져야 되겠죠. 100만 주에서 125만 주 이상이 터져야 고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포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연초부터 하락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보세요, 여러분. 조선주 연초 1월 6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최고점은 1월 며칠에 나왔죠, 여러분? 주식시장 최고점은 1월 11일 날 최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까 이거 얘기한 거야. 얘네들처럼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였고 업종의 대표주들이 얘네들처럼 정상적으로 움직였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자, 시간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장세별 특징,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었고, 원래 투자 스타일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미리 3월 달에 돈 벌 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빨리 미리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도 몰랐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라는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